물류 대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보시면 일손이 없다. 미국의 물류 대란으로 내년 초까지 계속 갈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LA항, 롱비치항의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근데 사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류 대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물건이 잘 배달이 안 와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유독 미국의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의 물류 대란 문제를 가장 뉴스도 보면 많이 나오고, 왜 하필이면 왜 미국의 문제만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냐.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뭐 중국 문제도 있겠고 뭐 유럽 문제도 있겠고 어느 나라 문제들도 다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미국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요 그래프를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1위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2위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수출 비중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도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하게 전체 수출 비중 중에 미국으로 보내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을 하면 여기서 일부 제품들은 또 미국으로 간다 이 소리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역시나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면 베트남으로 일부 물량들이 갑니다. 우리나라 뭐 주요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원자재가 홍콩부터 해서 뭐 대만 다 마찬가지로 동남아 신흥국들은 결국에는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뭐 당연히 중국도 중요한데 굳이 따지자면 미국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뉴스에서 이렇게 미국의 물류 대란 문제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스피 지수와 이 수출과의 관계를 안 볼 수가 없죠. 1990년대부터 이제 최근까지 한국 수출액과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유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볼 수 있죠. 여기 우리나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잘 돼야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또 주가도 오르고 외국인 자본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나라 수출액과 우리나라 코스피 투자를 할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출액이 빠진다, 막 다 죽어나가게 생겼다 그러면 코스피에서 발을 빼야 되고, 뭐 앞으로 수출액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코스피에 투자를 해야 되고, 횡보한다 그러면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네, 이것도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 뭐 뉴스 기사에서 보면 맨날 뭐 LA항, 롱비치항 얘네 얘기만 나와요. 아니 대체 미국에 항구가 얘네들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얘네들이 서부 쪽에 있는 미국의 서부 쪽에 있는 항구인데 동부 쪽에도 분명히 항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뉴스에서는 뭐 LA항, 롱비치항 얘기만 나오는데 도대체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게 또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이 바로 롱비치항과 LA항이 이렇게 거의 붙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는 우리나라가 있고요.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있고 일본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수출을 할 때 가장 좋은 길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돌아가가지고 저 반대쪽 미국 동부 쪽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오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쪽 항구에 물리게 되는데 미국 전체 수입량 중에서 거의 40%가 롱비치항하고 LA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 맨날 뭐 롱비치항, LA항 요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요런 환경. 요 지도를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롱비치, LA항에서 과연 왜 이렇게 운송 대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미국 정부에서는 트럭 운전자가 부족해가지고 롱비치항에다가 물건을 내려가지고 하역을 해도 그 다음에 트럭들이 안 가져가니까 물량 정체가 심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트럭 운전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트럭 운전사들은 또 다른 소리 하죠. 자, 아니다. 뉴스 보시면 물류 대란은 트럭 운전사 부족 때문이 아니다. 운송위에서 우리가 3시간을 대기한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예전까지만 해도 이 트럭 운전사들 같은 경우에 대기 시간이 1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대면은 실어주고 바로바로 갈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기 시간은 기본 3시간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컨테이너를 하나 배달 안 하면 급여가 안 나오죠. 컨테이너가 몇 개 배달했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게 급여를 받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죠. 지금 하도 컨테이너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뭐 거의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뭐 급여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다 보니까 트럭 운전사들이 지금 물론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것 때문에 물류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 부족한 거가 아니다. 컨테이너만 빨리 나오면 이제 트럭 운전사들이 뭐 충분히 갔다가 배달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은 하역이 문제겠네. 그럼 하역하는 애들 갖다가 조지면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또 컨테이너 항에 있는 요 하역하는 인원들은 또 옮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LA 항하고 롱비치 항에 있는 요 하역 인원들과 같은 경우에는 서부 항만 노조에 계약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8시부터 3시까지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교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시부터 이제 밤 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시부터 이제 다음날 8시까지는 항구 문을 딱 닫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한 7시간 정도를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 24시간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조원들의 입장에서는 24시간을 일을 하려 그래도 인원이 들어와야지 뭐 24시간을 돌릴 텐데 24시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평균 연봉이 거의 한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억 한 1,70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조금 야근해가지고 24시간 일해라 이렇게 해도,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돈 받고 있는데 24시간으로 일하려면은 거의 뭐 풀타임으로 12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거 뭐 법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대를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군부대 투입을 하면 노조원들이 일을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원래가 이제 LA항이랑 롱비치항은 노조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하루 정도는 대기하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해결이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헛다리를 긁고 있어요. 누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할지 이것도 모르고, 알고 있더라도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구에 컨테이너 쌓아두면 한 대당 100달러씩 부과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다리 짚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당장에 뭐 싣고 가고 싶어도 차도 없고 하역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쌓아두는 것 뿐인데, 항구에 쌓아두면은 벌금 내겠다 이래 버리니까 미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이 미국에 있는 롱비치항, LA 항구에 있는 요 하역 문제라든가 이런 운송 대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한 내년 중순까지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 해결될지 뭐 정확한 답은 없다, 이게 핵심인데, 그럼 우리는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주식시장의 상황이 요거에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요게 가장 궁금하고, 또 물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겠죠. 근데 이 지도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이런 물량이 들어가는 데가 이제 롱비치 항구랑 LA 항구, 요 항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다고 보면 돼요.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풀로 개방돼 있었다면은 이렇게 좀 좁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시아 쪽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요런 국가들, 요런 국가에 속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길이 여기가 이렇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기업들은 어려워지겠구나 하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신흥국의 증시를 좀 많이 던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특히 안 좋죠.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많이 하락하는 이유는 이것뿐이 없어요. 물류 문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지도를 보면 또 답이 나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에서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주요한 뭐 부품들이 미국으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조업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광업도 그렇고 뭐 운송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생산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걸 뭘 보면 되냐?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최근에 산업 생산 지표가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산업 생산은 미국의 제조업부터 해서 광업, 그리고 뭐 전기, 가스, 뭐 이런 유틸리티 산업에서 생산한 이런 생산품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얼만큼을 생산했냐, 요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산업 생산이죠. 근데 지금 이게 꺾여 내려가고 있다. 요 소리는 뭡니까? 부품이 아니면 원자재가 조달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니까 지금 수요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자체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요게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예 이제 항구가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고 천천히 조금씩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뭐 생산을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횡보 등락을 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롱비치항 그리고 LA항의 물류 차질이 미국 전체의 성장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생산 부분을 많이 갉아먹고 있어서 생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게 막고 있는 주요 요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경제라는 거는 생산이 감소를 하고 수요가 감소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소비가 감소해서 또 생산이 또 감소하고 뭐 기업들이 계속 도산하는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연결고리가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생산이 이렇게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물류 대란 상황이 놓여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둔화가 될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끝나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면 되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리테일 재고라는 겁니다. 뭐 소매 판매에서 재고가 얼마 정도 쌓여 있냐 요거를 볼 수 있는 이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이런 상황에서 요 정도 기본적인 소비는 다 했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로 급격하게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재고를 리테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쌓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그래야지 평균 수준 그 과거 수준으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소리는 뭡니까? 최소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될 것들 요거에서도 지금 소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은 소비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도 어느 정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러면서 차트 보시면은 경기가 회복되는 내내 재고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은 배송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재고가 계속 바닥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재고가 계속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리테일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계속 넣어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도 이렇게 리테일 재고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긴 힘들겠죠. 이렇게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내내 미국의 그 소매 판매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매업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이게 소비자들과 대면하는 요 리테일 부분에서는 계속 주문을 넣어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문이 계속 들어간다는 게 뭐죠? 바로 소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소비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를 가지고 경제의 성장 곡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 그냥 경제의 성장 상단이 막혀 있다. 이 물류 대란 문제 때문에 요거 때문에 경제가 확실히 좀 더 좋아져야 되지만 지금 상단이 막혀 있어서 재고도 늘어나기 힘들고 산업 생산도 이게 앞으로 이만큼 쭉쭉 올라갈 때 경제가 더 좋아지는데 이게 이제 횡보하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경제의 상단을 물류 차질이라는 게 막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도가 항상 핵심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도 요 바로 지도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이 롱비치항에서 들어가는 요 물류 문제, 물론 이제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원자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문제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물론 적체가 되겠죠. 컨테이너도 부족하겠지만 배도 부족해서 지금 정체가 되는 요 상황 전부 다 포함해서 어쨌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요 정체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있죠.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앞으로 쭉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게 딱 막혔다 이겁니다. 그냥 상단을 그냥 물류 대란이 막아버렸어요. 수출액 올라가는 거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주가도 코스피도 수출액 따라서 쭉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낙관하기 좋은 상황이었는데 요게 딱 막혀버렸으니까 우리 코스피도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당분간 물류 대란이 해소될 때까지. 그래서 다수 전문가들이 뭐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내년 한 중순 넘어가면서 이게 해결된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내년 뭐 해결되는 조짐이 좀 나타나면 조금 더 빨리 올라가겠죠. 예. 수출액보다 원래 주식시장이 좀 더 빨리 올라가니까 뭐 다수 전문가 의견처럼 된다면야 한 몇 개월 내에 그 정도만 조정받고 코스피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정말 뭐 내년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기약이 없는 거죠. 그럼 좀 짜증나는, 존버하기 좀 더 짜증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막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고 과거에도 보시면은 수출액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주식시장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네,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여기 안에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흑수저들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간 있죠. 우리나라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 미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좋고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금수저. 이 나머지 구간에도 전부 투자해가지고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런 구간에도 종목을 잘 찾으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종목을 찾을 수 있다. 또 엉덩이 무겁게 잘 기다리면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림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올 텐데요. 이 물류 대란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뭐 제품이라든가 원자재가 잘 안 들어간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들의 주가는 당분간 프리미엄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 계속 더 잘 된다,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PER이라는 게 오르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더 붙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어느 정도 상단이 딱 막혀가지고 매출이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은 주가가 좀 당분간 어려울 거다, 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어느 정도 조금 기대감이라도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어려울 수 있고, 반면 우리나라 주식 중에도 물류 대란에 영향이 없는 이런 IT 성장주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다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뭐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게임부터 해가지고 뭐 빅테크와 연관된 아니면 테크주들 이런 경우에가 아무래도 조금 더 앞으로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류 대란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원자재라든가 부품들이 들어와야 제조업이 좋아지는데, 지금 산업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횡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기업이 제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소리죠. 제품을 많이 안 만드는데 매출이 많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역시나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의 주가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여전히 성장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다 볼 수 있어요. 이제 물류 대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될 텐데, 자, 지난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이 장단기 스프레드를 보면서 이제 기술주 투자 시점을 보면 좋아요. 지난 2000년 IT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장단기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지난 2005년부터 성장률이 좀씩 떨어지는 구간에 기술주들의 성장이 좀 가팔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4년부터 테크주들이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한 거, 이거 다 보이시죠? 아시죠? 그런데 이런 시기가 어느 시기냐? 그러니까 장단기 스프레드가 뭐냐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경제가 앞으로 썩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죠. 그러니까 장기로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해요, 단기보다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5%의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막 시중금리가 6%가 된다 그러면 내가 5%로 빌려준 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빌려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로 막 7%, 8%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훨씬 높게 빌려줘서 이렇게 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이요. 자, 그렇다 보면 채권에서 그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장기 채권을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장기 채권의 가격은 이제 슬슬 이렇게 올라가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점점 좁혀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났고, 자, 이런 시기 성장이 더디다, 성장이 죽었다, 이런 시기에는 항상 기술주들이 많이 갔죠. 빅테크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상단이 막혀버리는 바람에 아예 수요가 꺾이거나 죽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거나 서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땐 역시나 다시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코스피의 전망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미국 이런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앞으로 많이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물류 대란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나머지 이전 영상들이나 앞으로 나올 영상들 보시면 물류 대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뭐 생산, 소비, 고용 이런 지표와 연관돼서도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린 전망들이 공통적으로 엮이는 이런 전망이 가장 예측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에서 모두 다 담아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경제지표로 설명드리겠다.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후원 계좌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제가 감사의 실전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뭐 경제 상황이 변하고 이렇게 지표가 변화함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라도 어떤 섹터가 좋다, 이런 강의를 감사의 의미로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좀 싸게 해드리는 건 좀 그렇고, 5만원 이상 후원해 주시면 메일 주세요. 그럼 제가 한 달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